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은 이제 오전장 얘기를 하기 전에 전달 뉴욕 증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뭐 뉴욕 증시하고 오늘 오전장이 어차피 좀 연결이 좀 되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조금 어렵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지수는 나름대로 조금 회복이 좀 빠르게 진행이 좀 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오전 11시를 넘어가면서부터 특히 코스닥 지수가 지금 1% 넘게 급락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좀 팔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기관들의 어떤 매도 공세 때문에 지수가 조금 뒤로 좀 후퇴하고 있는, 아무래도 이제 상단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워낙 지금 수급이 많이 쏠려 있잖아요. 뭐 신풍제약을 필두로 한 종목들 혹시나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뭐 오늘 강력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장이 항상 이렇게 수급이 지나치게 좀 쏠려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 때 오늘 무슨 약품 무슨 제약만 붙어 있는 종목들은 뭐 코로나19든 뭐든 관계없이 그냥 다 급등을 했거든요. 이런 이제 쏠림이 또 한번 진행이 되고 나면 분명히 이제 상투가 나오는 흐름들이 좀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많이 급등했다가 빠질 때도 또 시원하게 좀 빠질 수가 있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반드시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사실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신풍제약을 지분을 지금 1%밖에 안 들고 있는데 신풍제약만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 막 다 빠지니까 들고 있던 종목들을 지금 다 집어던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 시장에 IT라든지 5G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들 일제히 다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우리 하반기를 좀 길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올해 이제 아직도 5개월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하반기 시장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IT 슈퍼 사이클 그리고 2차 전지와 수소차 이런 미래차와 관련된 이제 투자 사이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많이 올라갔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차익을 하고 오늘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좀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어쨌든 시장은 상당히 좀 큰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지만 나름대로는 또 투자 전략을 좀 세울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그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이 이뤄졌는데 이 부분 뭐 국내 증시에 또 큰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술주들 역시나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이상 급등을 하고 있다면 미국 시장에서는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 같은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아무래도 또 지나치게 많이 좀 올라왔거든요.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 특히 애플을 필두로 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 종목들은 그래도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고 나서 숨고르기 과정은 좀 진행이 되겠지만 뭐 투매가 나온다거나 뭐 급락세가 또 연출이 된다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미국장 기술주들의 이제 조정은 일정 부분 이제 가격을 조금 하락시키면서 많이 오른 부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 그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 이슈까지 짚어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 영민 DJ가 그동안 짚어주셨던 종목들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언급해주셨던 종근당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어제 제가 종근당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같은 계열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바로 동국제약 그리고 유나이티드 제약 이런 기업이에요. 제네릭이라든지 계량 신약을 만드는 기업들. 오늘 동국제약이나 유나이티드 제약은 급등세가 한번 연출이 됐는데 종근당은 아무래도 뭐 조금 무거운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 감안하면은 뭐 추세적으로 상당히 지금 강하게 잘 움직이고 있다. 실적이 또 워낙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한 15만 5천 원 정도의 목표 가격을 설정을 좀 해두고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직전 고점 살짝 넘어가면 차익을 좀 챙긴다라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7월 1일에 언급하셨던 대주전자재료인데 사실 이 종목은 우리가 어제도 리뷰를 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오늘 좀 목표가 터치했죠. 맞습니다. 어제 리뷰를 해드리고 어제 오후장에 이제 목표가를 터치를 했어요. 42,000원이라고 제가 목표가를 어제 다시 한번 상기를 좀 시켜드렸었는데 어제 오후장에 42,250원까지 또 급등이 한번 나오면서 목표가를 딱 터치를 했어요. 역시나 대주전자재료도 7월 1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니까 요 구간을 이제 공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횡보를 조금 하고 있다가 이제 가격
조정이 조금 진행되고 난 이후에 21선 구간에서 눌림목을 딱 만들고 한 3일 정도 반등 딱 시켜버리니까 그냥 20% 정도 수익이 딱 났단 말이에요. 목표가 딱 터치했기 때문에 또 차익을 잘 챙기시고 다시 한번 21선이 조정이 들어온다면 3만 한 5, 6천 원 구간이 또 한번 또 공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거든요. 3만 5, 6천 원까지 만약에 조정이 좀 들어온다면 그때 또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 바로 이어서 같은 계열의 종목이거든요. 네. P&E 솔루션이라는 종목도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쵸. 7월 15일 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 대주전자재료하고 거의 유사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하반기 때 또 이 미래차와 관련된 또 투자 사이클 주목해 볼 수 있고 업황이 어쨌든 좋아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쉽게 밀리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도 시장이 이렇게 막 1%가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거의 끄떡없이 추세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딱 끝나고 나면 앞서 보여드렸던 대주전자체로처럼 21선 구간에서 강하게 한번 반등만 들어온다면 충분히 뭐 목표가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23,000원의 목표가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매수 가격이 19,850원이었어요. 지금 딱 뭐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23,000원까지 한번 시원하게 다음 주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민 DJ의 세 가지 종목 리뷰 또 잘 들어봤습니다. 영민 씨 도와주세요. 네, 영민 씨 우리 도와드릴 시간이 왔는데요. 네. 오늘의 문자 사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2746님 사연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 신도기현이고요. 31,100원의 비중은 20%. 이제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손절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아, 31,100원이면은 참 지금 좀 답답하신 가격에 네, 맞아요. 좀 매수가 되셔가지고 너무 고민이 지금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이 신도기현이라는 종목도 사실 신규 상장주고 상장이 될 때 이제 공모 당시에 수소 연료 전지 시장에 진출한다 뭐 이런 몸에서 원래는 네. 장대음봉 맞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 회사가 원래는 그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수소연료 전지 시장에 진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장되기 전부터 많이 관심을 좀 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신도기현도 우리 소위 말해서 따상이란 얘기 최근에 이제 뭐 상장이 된 에이프로라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공모가 대비해서 일단 더블 이상으로 상승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그냥 그날 차익 실현 물량들이 그냥 쏟아지면서 맞아요. 주가가 많이 좀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사실 이런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소위 말해서 오버행이라고 하죠. 이제 잠재적인 어떤 매도 물량들에 대한 압박이 좀 있기 때문에 공모가 되기 이전에 아주 싼 가격에 이제 들고 있던 물량들이 이제 출회가 되면서 네. 주가가 이제 춘폭으로 좀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가지고 한 23,000~24,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네. 있으니까요. 요 가격까지 만약에 좀 올라온다면 손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조금 손실을 만회하고 정리를 좀 해놓고 24,000원 구간에서는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 의견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요즘 좀 궁금한 게 그럼 이렇게 네. 뭐 신규 상장된 종목들 투자할 때 주의할 점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가장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어쨌든 공모가예요. 이 공모가가 사실 이제 공모가 되기 전에 이제 예비로 네. 우리가 그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나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그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공모 밴드를 결정을 하는데 이 공모가가 지나치게 또 높게 결정을 낼 수가 있어요. 네. 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신도기현이라든지 에이프로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지 그리고 유통 주식수 상장되고 나서 소위 말해서 구주라고 하죠. 구주. 상장되기 이전부터 들고 있던 주주들의 물량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그 오. 매도 물량이 많다라고 하면 네. 상장되면 뭐 200%, 300% 수익 나는 사람들은 바로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신규 상장주는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접근하기 좀 어려운데 맞아요. 최근에 SK 바이오팜 때문에 워낙 이 공모주에 대한 인기가 많이 좀 그쵸. 뜨겁게 달아오르다 보니까 신도기현이라든지 뭐 에이프로 이런 종목들 또 뒤늦게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고생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좀 풀리면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으니까 네. 그 반등을 이용해서 좀 정리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영민 DJ의 원샷 원킬 종목 소개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장이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약세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만한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34,500원의 DNC 미디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미디어라는 뭐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 짐작은 하실 가능해요? 텐데 네, 국내 최대의 계약 작가 작품을 보유한 바로 웹툰
웹 소설을 연재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유명한 생각을 하시면 웹툰 되겠습니다. 있나요? 그래서 요 회사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유명한 웹툰이라기보다는 많은 작가와 이제 웹툰들을 카카오 페이지라는 거 아시죠? 네. 카카오 페이지에 같이 공동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가 성장하면 같이 그렇죠. 올라요? 카카오의 성장 스토리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사실은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좀 주목하는 거는 이 DNC 미디어 같은 이런 기업들이 어찌 보면 뭐 웹툰이라든지 만화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과연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투자자분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건 이게 이제 단순히 국내에서만 유저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시장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해외 시장을 듣도 보도 못한 DNC 미디어라는 회사가 그냥 해외 진출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겠죠. 그쵸. 근데 바로 이 DNC 미디어의 2대 주주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카카오 페이지라는 회사예요. 이 카카오 페이지도 카카오라는 그룹의 이제 계열 회사로 신규 상장 또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거든요. 이 카카오 페이지가 해외 시장, 특히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북미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DNC 미디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그냥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하는 그런 이제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실적 대비하면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단순히 우리가 웹툰을 연재하는 그냥 뭐 그런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해서 가시적인 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나 카카오라는 그룹을 이제 등에 업고 같이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1분기 해외 매출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1분기 해외 매출은 지금 지난 2019년도에 47억이 전체 해외 매출이에요. 근데 딱 1분기에만 기록한 해외 매출이 19억이고 전년 동기 대비하면 무려 400%가 넘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실제로 해외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벌써부터 눈에 띄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 논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매수 가격은 조금 전에 34,500원 말씀드렸나요? 그쵸? 34,500원 매수가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42,000원, 손절 가격은 3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으로 DNC 미디어 또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원샷 원킬 종목이 또 준비되어 있죠. 두 번째 종목은요. 지금 제 PC가 잠깐 다운이 돼가지고 가격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엔지캠 생명과학 지금 현재 가격 96,600원으로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가 돌아왔네요. 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컴퓨터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96,600원에 엔지캠 생명과학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고 시장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지수가 계속 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오늘 제약주 제가 신풍제약이라든지 무슨 제약, 무슨 약품 붙어있는 종목들, 이상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죄다 다 강력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왜 너는 또 제약바이오 종목을 소개를 하느냐라고 분명히 궁금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코아스템이라는 종목이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어요. 이 회사가 코로나19 치료제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왜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느냐. 바로 루게릭병 치료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루게릭병 치료제 지금 개발을 했는데 뉴로나타 R이라고 하는 줄기세포 치료 루게릭병 치료제를 이미 국내에서는 시판을 하고 있고요. 미국 FDA의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임상 2상 통과하고 오늘 임상 3상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코아스템이 장 초반부터 급등세가 연출이 돼서 오늘 상한가에 그대로 안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코로나19 치료제만 제약바이오 종목이 결코 아니거든요.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중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좀 외면받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인덱스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기관 외국인들도 이 인덱스를 추종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좀 사야 되는데 기관 외국인들이 신풍제약을 지금 매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매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든지 G3BNT라든지 오스코텍이라든지 이런 기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엔지캠 생명과학은 바로 EC18이라고 하는 이 천연물 신약 후보 물질을 이용해서요.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구강 점막염 치료제, 급성 방사성 증후군 치료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요 세 가지 파이프라인이 죄다 미국 FDA 임상 2상을 진입을 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급성 방사성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방부와 같이 이제 임상을 하고 있고 패스트 트랙
매수가격에도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과가 나온다면 네. 분명히 주가는 한번 급등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96,600원 매수 가격 말씀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12만 원, 손절 가격은 9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